이제 2024년도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지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찬찬히 마무리해 나갈 시간인데요. 푸른 용의 해인 갑진년 올 한 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2024년은 어땠는지, 특히 우리 전북도민의 수건인 새만금 사업이 얼마만큼 진행이 됐고 또 앞으로는 또 어떤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될지 결산하고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 새만금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할 손님들 모셔볼게요. 새만금 개발을 총괄하면서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김경환 새만금 개발청장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전북도민과 저희 투데이 전북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김경환입니다. 새만금 발전에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과 KBS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곳곳의 소식을 또 누구보다 발빠르게 전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만큼 전북 도민의 염원이 담긴 땅, 새만금 역시 우리가 안 가고는 백일 수 없다면서 그 넓은 땅을 샅샅이 둘러보고 왔다고 하는데요. 유민경, 이원준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새만금 소식을 전하는데 저 유민경이 또 빠질 수가 없지요. 대한민국 그 리포터들 중에 새만금을 저처럼 이렇게 많이 가본 리포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오늘은 제가 어깨 한번 으쓱하겠습니다. 예, 저를 리포터계의 새만금 마스터라고 불러주세요. 자, 우리 유민경 리포터의 그 명성 제가 오늘 감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말이죠. KBS 전주에서 제작했던 새만금 관련 특집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또 활약을 하면서 새만금에 대해서 알 만큼 안다 이런 자부심이 있거든요. 오늘 제 활약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청장님 두 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전북 도민들 모두가 새만금에 거는 기대가 무척 큰데요. 새만금 개발 좀 잘 돼가고 있을까요? 네, 새만금이 34년이 흘렀습니다. 전북 도민에게는 피로감과 또 실망감, 또 희망 고문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국제투자진흥국 지정, 2차 전지 특구 지정을 통해서 11조 1천억 원의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많이 들어온 것은 새만금의 강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새만금이 와서 보니까 확장성이 아주 큽니다. 1억 2천만 평입니다. 또 새만금의 SOC 사업등 트라이포트가 형성된 것이 10분 거리에 다 형성되어 있는 것이 새만금입니다. 또 세제 혜택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법인세, 소득세 이런 세제 혜택이 아주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 정책이 새만금에 심어주니까 이런 기업들이 11조 2천억 원의 기업 유치가 돼서 이제 새만금은 새로운 전라북도의 블루오션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실제로 산업용지 확대부터 규제 개혁까지 새만금 개발청에서 기업 지원을 최우선으로 한 또 정책을 추진 중이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5대 실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산업용지 적기 공급입니다. 산업용지가 기업들이 원할 때 공급을 해줘야지 그 골든타임이 지나면 또 안 됩니다. 첫째는 그걸 과제로 삼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핵심 인프라 구축, 그 철도, 항만, 공항, 고속도로 이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그런 핵심 인프라 구축을 조기에 구축한다는 걸 또 선정을 했고요. 세 번째는 근로정주 여건 개선. 그래서 문화나 공간 뭐 여러 가지 산업 활동 이런 것이 좋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또 네 번째는 이제 각종 기업에 대한 그런 세제 혜택. 마지막으로 각종 규제 철폐. 규제가 있어서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5대 과제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11조가 시드머니가 돼서 새만금은 100조가 들어올 수 있다. 무한한 땅이 있기 때문에 1억 2천만 평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100조 들어올 그런 전략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산업용지 확대를 약속을 하셨는데요. 네. 현재 산업용지 수요가 아주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새만금을 바다로 매립해야 하는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네. 계획대로 잘 돼가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갑자기 산업용지가 부족하게 됐어요. 사실 한 3년 전만 해도 산업용지가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기업들이 들어오고도 안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제 기업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다 보니까 가장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산업용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산업용지가 560만 평 1차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 300만 평은 돼 있고 260만 평이 지금 2026년부터 매립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2년 앞당겨서 지금 매립이 올 연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적게 공급하려고 1년에서 2년 앞당겨서 내년 초에 공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니 이렇게 새만금 산단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려고 한다고 하니까 네. 아니 다시 또 이게 좀 많이 설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투자 협약이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지금 44개 기업이 11조 1천억을 유치를 했는데 지금 20개 기업은 공장을 짓고 있어요. 24개 기업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제 정세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국제 정세가 조금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11조 1천억 44기업이 하나도 뭐 투자 유치를 처리하거나 들어본 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새만금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자,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또 계속 말씀을 해주셨지만 인프라입니다. 도로와 철도, 공항, 항만 등 물류 이동에 필요한 부분이 잘 구축이 돼야 이 수출 같은 기업 활동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이건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동서도로, 남북도로 4차선, 6차선에 완전히 뚫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아 여기구나 하고 또 항만이 이제 내년에 2선석이 완공이 돼요. 항만이 2선석이 완공이 되고 또 공항은 2029년에 완공이 됩니다. 철도는 31년에 완공이 되고 고속도로는 내년에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완공이 되거든요. 포항까지 2시간 반은 주파합니다. 네. 그래서 또 지역 간 연결 들어가 있어요. 그런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진 데가 또 대한민국에서 새만금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더 좋아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만 지금 새만금 내부에서는 하루하루 부지런히 변화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모습은 어떨지 사실 너무 궁금하거든요. 우리 이원준 리포터가 이 비밀의 베일을 살짝 벗겨주신다고요. 네, 아마 새만금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은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동서도로와 남북도로의 개통으로 많은 시민들이 한 발짝 더 새만금에 다가설 수 있게 됐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하지만 새만금은 비밀스러운 곳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새만금의 내부 공사 현장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바다를 땅으로 만드는 거대하고 위대한 사업. 전북특별자치도를 넘어 환황해권의 중심으로 거듭날 변화의 땅 새만금을 만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는 새만금, 과연 그 모습은 어떨까요? 야, 진짜 넓다. 공사 부지가 아주 엄청나네. 와, 이거 완공이 되면 어떤 모습일지 야, 상상이 안 된다. 상상이 안 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새만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왔거든요. 지금 여기도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인데 여기서는 어떤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여기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새만금 신항만을 건설하고 있고요. 이 신항만은 이제 새만금 개발했다는 배후 산업을 지원한다든지 나중에 해양 관광 활성화에 대비해서 환항해권 거점항만 육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항만은 선박이 왕래하는 바다와 육지의 통로이자 산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인데요. 새만금 신항만은 우리나라와 중국, 동남아시아를 잇는 환황해권 무역망의 중심으로 새만금 경제 발전의 초석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와, 이쪽으로 이제 기반 시설들이 쫙 들어서는 건가요? 여기가 이제 26년도에 2개 선석이 먼저 개항을 하게 됩니다. 선석에 배를 대면은 배에서 각종 이제 수출이 물품들을 내리게 되고 그 내리면 어딘가에서는 보관을 하고 또 가공을 하고 또 수출입을 이제 해야 되니까 잠시 보관하는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항만을 배후하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곳이 지금 이 배후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만에 버금가는 기반 시설이죠. 산업 발전을 위해선 도로 역시 중요한데요. 동서남북 도로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와, 아니 그림이네요, 그림. 이 도로 사이로 새만금이 쫙 펼쳐져 있으니까 이거 뭐 교통도 당연히 편리해질 거고. 앞에 보이는 도로가 남북도로고요. 여기 우리 좌측에 보이는 도로가 이 동서도로예요, 동서도로. 이 사람으로 비유하자면은 동서도로는 허리 역할을 하는 도로고 남북도로는 척추 역할을 하는 새만금의 2개의 큰 중심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만금과 그 주변 지역을 잇는 십자형 도로가 완공이 되면서 이동 시간이 단축된 건 물론이고요. 새만금 교통망의 뼈대가 단단히 자리 잡게 된 거죠. 이런 도로들이 개통이 되면서 생활권도 넓어지고 교통이 굉장히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25년 말이 되면은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주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새만금까지 들어오는 거리가 엄청 단축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새만금과 전주가 하나의 생활권으로도 묶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미래를 꾀하고 있는 새만금. 항만, 도로 등 다양한 인프라가 조성된 덕분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도 활기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새만금을 여러 곳 둘러보고 있는데 이렇게 모습들을 보니까 세계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먼저 이 산업단지가 어떤 곳인지. 먼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2008년부터 사업 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총 공사비 2조 6천억을 투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곳입니다. 이쪽 앞을 보시면 509, 609가 올해 6월에 인프라가 다 깔려서 공사가 완료가 됐고요. 지금 많은 2차전지 기업들이 들어와서 기존에 매립이 되어 있는 산업단지 84%가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새만금의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원래 계획보다 산업단지 조성 시기를 앞당겨야 할 정도인데요. 훗날 더 많은 기업이 들어서고 환황해권의 경제 메카로 발돋움할 새만금의 앞날이 너무 기대되더라고요. 자, 여기도 이제 기업들이 유치가 되는 그런 부지잖아요. 그렇죠? 내년 상반기 목표, 공장 가동 목표로 지금 짓고 있는데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도 새만금이 2차전지 기업들의 중심지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사람으로서 새만금 산업단지의 발전을 열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화이팅! 네, 파도가 넘실댔던 바다가 땅이 되고요. 또 그 위에 길이 생기고 도시가 생긴다는 게 정말 다시 한번 대단한 일이라는 게 실감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특히나 이 동서남북 도로를 꼭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동서남북 도로가 생기면서 새만금과 전주, 군산 등 주요 도시를 20분 내외로 오갈 수가 있게 됐거든요. 도로 양옆으로 새만금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어서 드라이브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쭉 뻗은 드라이브를 하시면서 새만금의 멋진 개발 현장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새만금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새만금 대표 도시로 또 스마트 수변 도시를 조성 중인데요. 이를 위해서 통합 개발 계획을 변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 수변 도시 개발 계획을 바꾸게 된 또 배경과 변화된 컨셉도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그동안 이제 복합 기능 도시로 해서 2000년도에 종합개발계획을 승인을 받았거든요. 근데 5년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 친화적인 그런 도시로 형성해야 된다. 문화, 마이스, 산업 여러 복합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 또 동양의 그런 베니스, 이탈리아의 그 베네치아 광역도시가 1억 2,500만 평이에요. 새만금만 1억 2천만 평인데요. 유사합니다. 1년 관광 수입만 2조 5천억 됩니다. 1년에. 그럼 우리 새만금에 그렇게 못 만들 이유가 없다. 물의 그런 아리올 시티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새만금의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복합 변경을 해야 된다 해서 기업 친화적인 도시로 변경하자. 기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고 2027년부터 이제 크루즈를 또 거기 수변도시 옆에 저 항만에 크루즈를 또 띄울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들어오니까 그런 관광 마이스 산업 또 글로벌 푸드 허브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같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변 도시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수변 도시는 제2의 베네치아처럼 만들 수가 없을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경하고 특화 도시로 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네, 첨단화된 산업단지와 자연, 디지털 또 관광, 문화가 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꿈의 도시로 성큼 다가서고 있는 듯한데요. 더 크고 힘차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도민의 염원을 품은 희망의 땅이죠. 새만금의 현재와 또 미래를 짚어보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은 크나큰 바다를 메워 땅을 만든 우리나라 최대의 간척 사업인 만큼 많은 분이 궁금해하고 또 한 번은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 전북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도 자리 잡았는데요. 우리 유민경 리포터가 새만금에 가면 여기는 꼭 가봐야 한다 하는 곳들을 좀 콕콕 집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겠으나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는 땅이 바로 이 새만금 미지의 땅입니다. 가면 갈수록 굉장히 궁금해지는 것도 많아지고 호기심이 샘솟는 땅인데요. 이 새만금이 선사하는 알아가는 재미, 보는 재미, 또 체험하는 재미까지 가득한 그 공간들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떠나보시죠. 풍요로운 바다 위, 오랜 꿈이 현실이 된 땅. 새만금 간척 사업으로 탄생한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 끝엔 국내 유일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이 새만금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고 여기를 찾아왔는데 아니 규모가 굉장히 커서 놀랐습니다. 국립새만금 간척박물관은 새만금 간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의 주요 간척에 대한 역사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유일한 간척 전문 박물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지도와 민속품 등 무려 6천여 점의 소장품이 전시된 이곳에선 국내외 간척의 역사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대의 간척 사업으로 꼽히는 새만금은 그중 단연 최고의 사건. 1991년 첫 삽을 뜬 방조제가 2010년에 완공되고 이후 매립과 함께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새로운 땅이 생겨났는데요. 대한민국의 지도가 바뀌는 새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경상도 그쪽에서 왔는데 이쪽에는 그 섬도 별로 없고 이 바다를 메운다는 자체도 그렇고 입이 떡 부러질 만큼 잘 해놨네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대단하다. 상상이 곧 현실이 되는 세상을 직접 경험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풍성합니다. 전 세계 간척의 역사를 과학과 놀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데요. 새롭게 생겨난 땅과 바다를 나만의 상상력으로 채워보는 미디어 아트 체험. 새만금의 저의 흔적을 남기고 가겠습니다. 호기심도 창의력도 쑥쑥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기분이더라고요. 여러분 제일 궁기해요. 이거. 재밌다. 새만금의 재미를 찾아 떠난 두 번째 코스. 미래를 품은 땅답게 디지털 신기술도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국내 최초 메타버스 체험관이 있거든요. 저희 메타버스는요, 메타와 유니버스의 합성입니다. 메타는 가상과 초월을 뜻하고요, 유니버스는 세계를 뜻하는데요. 생긴 친구가 있는데요. 사실 메타버스라는 걸 말로만 들었지 자세히는 잘 몰랐거든요. 이곳에선 가상세계의 기초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입체를 인식하게 되는 걸까? 한 물체를 눈 가까이에서 왼쪽, 오른쪽을 번갈아가며 깜빡이면 우리의 뇌에서 통합하여 우린 입체감과 거리감을 느낄 수 있게 돼. 실체가 없는 가상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지 직접 보고 체험하며 그 원리를 깨달아갑니다. 이 조종기 안에 아임류 센서라고 들어가 있는데 가상 공간 속에 있는 어떤 움직임을 이렇게 기울기나 방향 등을 측정해 주는 겁니다.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은 최신 실감 콘텐츠와 가상 융합 기술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국내 최초 오프라인 메타버스 체험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로 차별화된 새로운 복합 문화 공간을 만나고 계십니다. 이곳의 기술을 활용해 직접 만든 메타버스 속에 나도 만나보고요. 조금 지나면 앉았다 일어나는 모습도 보이고요. 나와 똑같이 움직이는 모습에선 모션 인식이란 신기술도 체험해봅니다. 오프라인으로 그냥 만나서 하는 건 재미가 별로 없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신기한 거 많고 재밌어요. 아이들뿐일까요? 어른들도 이곳에서 모두가 한마음 가상현실 속 도심을 신나게 달리는 퓨처 레이싱부터
360도로 회전하며 봅슬레이를 체험하는 자이로 VR까지 짜릿한 체험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어머, 현실 세계보다 더 현실 같은 세계. 어머, 눈물이 나네. 감동적이었어요. 메타버스로 구현한 신세계, 가상 세계홀입니다. 디지털 기술로 구현한 예술 세계가 독특한 매력으로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메타버스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는데 이제 여기 직원분들 설명도 잘해주시고 또 게임도 있어서 저희 어린아이들 재밌게 놀다 갈 수 있어서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신비한 메타버스 세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색다른 여행,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바다가 빚어낸 신비로움과 즐거운 상상이 눈앞에 펼쳐지는 곳, 여기는 새만금입니다. 네, 새만금의 역사부터 최첨단 산업도시를 향해 가는 새만금의 미래까지 좀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확실히 이렇게 새만금에 관해서 많은 걸 보고 듣고 나니까 한층 더 가까워진 기분이네요. 그렇죠. 화면으로만 봐도 가까워지신 것 같죠. 직접 체험하면 또 느낌이 또 달라지거든요. 아니 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보고 듣고 즐길 거리가 한가득입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 야외 활동하기가 조금 어려워지잖아요. 이럴 때 실내 체험이 가득한 이 새만금이 아주 딱인 것 같습니다. 이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과 또 이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누리집을 방문하시면요.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지 그 종류도 또 예약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새만금에서 하루 종일 예쁜 추억 만들어 보세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 중에서는 청장님께서 새만금에 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잖아요. 새만금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정말 이거는 추천해주고 싶다 하시는 뭐 먹거리나 볼거리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새만금 자체가 관광이거든요. 33.9km 세계 최장의 방조제예요. 기네스북에 등재돼 있잖아요. CNN에서 대한민국이 안 알려진 비경에서 새만금을 한 30분 방영이 나왔어요. 세계적으로. 그만큼 새만금이 앞으로 그런 비경이나 뭐 여러 가지 관광 또 해넘이가 아주 얼마나 좋은 그런 환경입니까? 세계 최초로 그 간척박물관이 서가지고 새만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바로 다 관광화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좀 잘 기억해 뒀다가 추천 코스 꼭 한번 둘러봐야겠습니다. 네. 자, 지난 11월 14일 군산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중간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 사업의 비전과 전략, 그리고 토지 용도 등 중요 사항이 담기는 최상위 법정 계획인 만큼 많은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새만금이 착공해서 34년이 흘렀는데 이제 기본 계획을 이제 수요에 맞게 지금 새로 빅픽처를 그리라는 것이 정부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30억 세워졌어요. 내년까지. 그래서 제가 3대 허브를 제시를 했어요. 첫째는 첨단 산업 허브. 용지가 많이 부족하니까 그걸 어떻게 첨단 산업을 만들 것인가. 또 두 번째는 관광 마이스 산업. 이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관광 그런 복합 리조트, 근건 관광 마이스 산업을 어떻게 또 접목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팝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유명합니까? K푸드도 또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새만금을 익산 식품 클러스터와 연계한 글로벌 푸드 허브를 조성하자, 항만을 조성하자, 가공 무역을 조성하자 이런 거거든요. 네덜란드에는 오렌지나 뭐 이런 뭐 과일이 하나도 안 납니다. 수입에다가 바로 가공해서 유럽 전역 약 70%를 장악했어요. 그래서 1년에 그 흑자가 400억 분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농생명 적자폭 얼마? 저희들은 400억 불의 적자폭이 있어요. 그래서 새만금에 새로운 그런 푸드 허브를 만들자. 네덜란드보다 훨씬 위치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새만금 반경으로 2시간 거리, 비행기로 2시간 거리 약 15억 인구가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푸드 허브에서 농생명 기업들을 유치하자 하는 것이 또 그래서 3대 허브를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메가시티를 조성해야 된다. 새만금은 이제 100만 도시를 육성해야 된다. 그래서 메가시티 조성은 군산, 김제, 부안에 익산을 포함한 100만 도시를 육성하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본 계획 재수립과 더불어서 새만금 전체의 도시 공간 구조도 새롭게 제안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것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게 전체가 기본 계획을 쓰면서 이제 중간 보고회를 했거든요. 중간 보고에 이제 새만금 1억 2천만 명에 3대 3으로 나눠서 그걸 3대 허브로 조성하자.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첨단 산업 단지 조성이 가장 우선시하고 그래서 기업들이 들어와야 다른 산업도 활성화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 기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올 한 해 새만금을 기업하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오셨는데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내년에도 정말 바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엔 또 어떤 각오로 일하실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새만금은 이제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 산업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대 허브와 메가시티 조성, 산업단지 대폭 확대 이런 정책을 가지고 내년에 새만금청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새만금은 전라북도의 그런 100년의 먹거리 산업과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 산업이 융합해서 동북아의 그런 경제 허브로 경제 중심지로 반드시 일으켜내는 그런 계기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새로운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또 기업들이 앞다퉈 찾는 기업 도시로 또 미래 도시로 커가고 있는 새만금이 지금까지의 성장을 토대로 내년에는 더 크게 도약할 수 있게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 한 해 새만금에 일어났던 변화 그리고 앞으로 새만금에 펼쳐질 변화를 살펴보면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 고민이시라면 오늘 저희와 함께한 시간에서 실마리를 조금 얻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돌아보면 아쉬움도 많고 되돌리고 싶은 순간도 있겠지만요. 그런 순간보다는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 기쁨이 넘쳤던 시간을 돌아보고 내년에도 그럴 거라고 기분 좋은 주문을 걸어보면서 12월 한 달 뿌듯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녁 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